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가로넣기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무슨 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앞으로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했는데요. 일단 부동산 분석 단계에서 분석이란 말 나오면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이것은 시장성 분석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부동산 분석의 체계는 5단계죠. 지시성 타투입니다. 지시성 타투의 5단계로 구성이 되죠. 지는 지역 경제 분석, 시는 시장 분석, 성은 시장성 분석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타는 타당성 분석, 투는 투자 결정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보통 시장 분석을 얘기할 때는 문장 표현상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또 시장성 분석 그러면 새롭게 공급된 또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이때 가능성이란 말 대신에 경쟁력이란 말을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말 나오고요. 더불어 요새는 매매란 말 대신에 분양이란 말로 바꿔내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 분석의 체계가 5단계이지만 이것을 2단계로 압축한 분석 체계도 있죠. 그래서 지시성, 즉 지역 경제 분석부터 시장성 분석까지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타당성 분석과 투자 결정 분석을 묶어서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무엇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분산 나누어 부담한다. 이것은 토지 개발 방식 중 지주 공동사업 방식이죠. 그래서 보통 이 개발 방식은 크게, 민간 개발 방식은 크게 자력 개발과 지주 공동사업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때 자력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혼자서 자금 조달하고 개발 사업의 위험 부담하며 마지막으로 그 개발과 관련된 모든 수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 자력개발 방식이라면 지주 공동사업은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위험을 분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방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업 위탁 방식, 위탁 방식은 다른 말로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 바로 위탁 방식인데요. 제가 전에 그랬죠. 탁자 돌림, 사업 위탁 방식이건 토지 신탁 방식이건 탁자 돌림은 무조건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 말이 나와줘야 된다고 했던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탁 개발과 사업 수탁 방식의 차이점은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지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 회사로 형식상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무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 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 이 자체가 흡수율이에요. 따라서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흡수율 분석이 되는 거고요. 또한 무엇은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조금 아까 부동산 분석의 체계가 지시성 타투 5단계 구분한다고 하면서 특히 시장 분석 얘기할 때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는 말로 등장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고 적혀 있죠. 따라서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시장 분석이 되겠군요. 자, 4번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워포드의 구분상 법시비 3개로 구분돼요.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3가지 나눠지는데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의 구입은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라든지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이기 때문에 개발 위험 중 시장 위험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무엇은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자,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다. 자, 관리 영역이 크게 시설 관리, 자산 관리, 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구분할 때 소극적 관리는 시설 관리고 적극적 관리는 자산 관리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따라서 시설자가 나왔는데 더군다나 소극적 관리자가 붙었으니까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시설 관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자,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니까 이건 비율 임대차가 되는 거죠. 웬만한 내용들은요, 문장 속에 다 어떤 힌트들이 주어져 있게 돼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무엇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 세입자, 즉 임차인의 선정 기준 나오죠. 임차인의 선정 기준은 용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주유, 상가, 공적이 되겠죠. 자, 주거용은 유대성 또는 연대성, 상업용은 가능매상고, 공업용은 적합성이 임차인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유, 상가, 공적, 상가 근처에서 주유하면 공공의 적이 되겠죠. 따라서 상업용이 나왔으니까 상가, 가능매상고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무엇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인 유지 활동. 보통 유지 활동은 어떤 일상적 유지 활동, 대응적 유지 활동, 예방적 유지 활동으로 구분되는 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대응적 유지 활동은 사후적 활동이고 예방적 유지 활동이 사전적 활동인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예방적 유지 활동이 되겠네요. 자, 7번 볼게요. 무엇은 SNS 블로그, 벌써 SNS 블로그 나오는 그 순간 바이럴 마케팅이죠. 자, 바이럴 마케팅. 뭐 이건 전형적인 표현이니까 그대로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물어본 게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한다. 가격을 추종한다. 그럼 4P 가격 전략 중 추종 가격 전략이에요. 가격을 추종하니까. 그런데 이때 추종 가격 전략을 같은 말로 바꾸면 시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전략과 추종 가격 전략은 같은 말로 보시고 기억하세요. 자, 8번 볼게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를 경품을 제공한다. 자, 추첨을 통해서 경품 제공한다. 제가 뭐라 했죠? 품자 돌림은 판촉이다. 경품, 기념품, 사은품, 가전제품. 품자 돌림은 4P 믹스 전략 중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이 나왔죠. 자, 판매 촉진은 좋고요. 줄여서 판촉해도 좋고요. 영어로 프로모션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뭐.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 설치한다. 이건 너희 아파트는 이런 시설 없지. 우리 아파트는 있다. 우리 아파트는 너희 아파트와 달라. 제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품 전략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제품 전략 해도 좋고요. 뭐 제품 차별화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9번. 무엇은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이게 셀링 포인트예요.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구매자가 들었을 때 와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셀링 포인트인데 셀링 포인트는 우리말로 바꾸면 판매 소구점이라고 해요. 판매 소구점. 또 무슨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전략. 벌써 공급자 중심의 전략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죠. 시장 점유 마케팅. 우리가 마케팅 전략은 세 가지가 있죠.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근데 이 중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10번 볼게요. 무엇의 결과 도심 공동화. 자, 도심 공동화는 다른 말로 인구 공동화라고도 하고요. 베드타운화는 다른 말로 침상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인구 공동화는 뭐냐면 도심의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인구 공동화고요. 외곽 지역의 주거 지역에서 낮에는 텅텅 비어 있다가 밤에 잠만 자러 들어가는 현상을 베드타운화 현상 그래요. 이것은 모두 직장과 주거지가 떨어져 위치하는 직주 분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 무엇의 결과? 도심 건물의 고층화.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건 위로 올라가죠.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건 집약도가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의 고층화 이 말 대신에 집약적 토지 이용 이렇게 말을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돼요. 이 말은 직주 접근의 결과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가볍게 빈칸 넣기 문제 정리해 보았고요. 계속해서 열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